내 몸은 내가 살린다. 내 몸 내 살. 을지 닥터스.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고현희. 간호사 김담비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좀 고혈압약을 같이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이런 고혈압 약이 과연 신장 환자분들한테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었는데 네. 신장약을 복용하시는 신장내과 환자분들도 그런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신장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담비쌤? 신장은 소변하고 관련이 있다고 대부분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혈압이랑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다들 그렇죠. 어려워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신장 환자들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고혈압 환자분들 또한 신장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네. 이런 신장과 혈압과의 그 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이게 사실 흔히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면 사실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소변이 만들어져요.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인데 또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가 레닌이라고 하는 그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신장에서 분비하기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그 레닌이 오히려 많이 나오게 되면서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신장질환이 겪게 되면서 신장이 손상이 되면 여과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에 노폐물도 쌓이고 수분도 쌓이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이게 전과 후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데 이제 둘 다 신장과 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쵸.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고혈압을 좀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장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고혈압이 아닌데도 내가 왜 고혈압을 먹어야 되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고혈압약이라는 게 좀 한 번 먹다 보면은 좀 평생 뭔가 맞아요.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환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장 환자분들이 꼭 고혈압이 아니어도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담비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고혈압이 아닌데 왜 혈압약을 먹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조절이 잘 되거나 또는 뭐 나는 혈압이 아닌데 왜 먹어야 되지? 하면서 중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단백뇨라는 것들이 나가게 돼요. 단백뇨가 나가면 당연히 신장 기능이 천천히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일 만한 약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혈압약 안에 그 단백뇨를 줄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혈압약은 다 그렇진 않고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을 드리게 되는데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아주 최적의 혈압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거나 단백뇨가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신장 환자분들이 관리하고 또 유지를 해야 될 어느 정도 혈압이 있을까요? 혈압계 보시면 가장 높게 보이는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라는 건데요. 그 수축기 혈압이 130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을 진단받지 않아도 약을 드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죠. 반드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잰 거랑 병원에서 잰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혹시 맞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희?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고 집에서는 실제로 혈압이 낮은 백의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백의 고혈압은 뭐 특별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너무 긴장하면 혈압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물론 병원의 혈압기가 아주 좋고 정말 좋은 자동 혈압기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너무 낮은데 집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가면 고혈압이라고 해서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이드라인마다 다르긴 한데 양팔을 동시에 측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자동 혈압기로 어떻게 양팔을 동시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팔씩 번갈아 가면서 측정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양팔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환자분들을 이제 양팔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양팔이
조금 수치가 좀 확연하게 다른 분들이 계세요.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그러면 오른팔 기준으로 해야 되냐, 왼쪽 팔 기준으로 해서 높은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낮은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왼팔, 오른팔을 각각 측정을 해보시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축기 혈압이라고 제일 높게 표시되는 그 혈압이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면 더 높은 쪽 팔을 앞으로 기준으로 삼으셔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왼팔이야, 쟤는 오른팔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쪽 팔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너무 차이가 나시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5분 간격으로 다시 재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측정한 횟수를 평균으로 내셔서 그 값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신다면 24시간 동안 우리가 부착을 해서 활동혈압을 보는 게 있어요. 병원에 검사가 있으니까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고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걸 좀 이렇게 주의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저는 투석 중에는 혈압이 올라가요. 그건 문제가 있나요? 인데요. 일단 우리가 물을 빼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몸에서는 수분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석 시작할 땐 괜찮은데 투석할 때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높지만 않으면 그냥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럼 나 물을 더 많이 빼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개인 다를 수 있지만 부종의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 몸에 누적이 되어 있는 수분, 물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라면 부종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물을 더 빼주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투석의 횟수를 늘리거나 시간을 늘려서 물을 빼주면 혈압이 저절로 좀 떨어지는 경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첫 시작 혈압이 높고 그리고 평소에 투석 안 하시는 날에도 혈압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콩팥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혈압약을 오히려 조정만 해주기만 해도 혈압이 잘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종이 있고 없고 소변의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투석실에서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국가적인 질병이나 문제들을 좀 안고 본인이 치료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